안녕하세요. 시온연구소입니다. 시온연구소의 옆집 언니 코칭살롱 6번째 이 시간에는 영재 교육과정 개발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대한 제 경험을 함께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교육과정 이론과 실제 한국교육과정학회에서 나온 교육과학사 편집한 책 중에 이번에는 경남대 교수님의 최우성 교수님의 학회지를 통해서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21세기를 지식 기반 사회라고 부르죠. 여기에서는 지식 기반 사회는 지식의 이해, 가공, 활용 능력은 물론이고 새로운 지식을 창조해낼 수 있는 창의성과 고차원 문제 해결 능력을 요구하는 사회를 말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지식 기반 사회가 지식에 대한 이해력을 초월하여 생활에서의 수행 능력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창의적이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통하여 독창적인 지식을 생성해낼 수 있는 인간 능력이 중요해졌다. 교육은 학습자가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해 가고 장차 자신의 생애 발달 과정을 통해 독창적으로 문제를 인식, 해결해 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세계 각국은 이 같은 지식 기반 사회의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삶의 전 분야에 걸쳐 대규모적인 개혁들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개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들을 양성하는 데 전력 투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영재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재는 보통의 학습자와는 여러 가지 상이한 속성들을 지니고 있는데요. 평균 이상의 지능을 지니고 있으며 창의성과 과제 몰입력이 뛰어난 학습자들입니다. 렌줄리라는 학자가 1978년도에 이야기했고요. 높은 수준의 지적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자아 개념과 동기 유발, 창의성이 뛰어난 학습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영재들은 다양한 특성을 지니고 있겠지만 한마디로 그들은 매사에 주어진 것, 즉 주어진 것 소열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경향이 누구보다도 강하다. 흔히들 영재는 왜라는 의문을 자주 던지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영재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이라면 당연히 영재아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적 경험을 설계하는 것이어야 하겠죠. 일단 영재 교육과정을 영재라고 판별된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정 지역이나 장면에서 계획 실행될 교육 경험의 총체라고 정의한다면 그 속에는 교육의 목표로부터 교육의 평가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결국 영재 교육과정은 그를 구성하는 여러 요인에 대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의사결정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교육과정 개발은 일종의 합의 도출 과정을 가리키는데요. 교육과정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의 개발자들이 있기 마련이며 그들은 사회와 학습자와 지식에 관한 나름대로의 신념과 관점을 지닌 채 개발에 참여하게 됩니다. 영재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공통적으로 형성된 신념은 크게 6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느 학습자에게나 그에 맞는 학습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정 기회를 마련해 줘야 하고, 두 번째는 영재 학습자는 정규 학생들과는 상이한 학습 욕구를 지니고 있는 만큼 그에 알맞는 교육과정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세 번째는 영재 학습자의 학습 욕구는 교육과정 경험의 인지적, 정의적, 사회적, 미학적 측면을 모두에 걸쳐 나타나게 제시해야 하고, 네 번째는 영재 학습자에게는 속진학습과 심화학습의 경험이 함유될 때 가장 적합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다섯 번째는 영재 학습자를 위한 교육과정은 그들의 잠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계획 실행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는 영재 학습자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은 평가를 통해 향후 개선과 보완의 객관적 정보를 수집하여 지속적으로 변모해가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공통적인 어떤 그런 신념은 어느 영재교육과정 개발에서나 준수되어야 할 일반적인 원칙이면서 기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면 본격적으로 서구의 대표적인 영재 교육과정 모형 중 SEM 교육과정 모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단위의 심화학습 모형, The School Wide Enrichment 모델, 그래서 SEM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형은 15년 이상이나 연구와 현장 적용을 통해 수정 보완되어서 오고 있는데요. 미국 국립영재교육연구소가 있는 코네티컷 대학교에서 렌줄리 박사팀에 의해서 개발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렌줄리에 의하면 영재성 있는 이란 용어는 현재의 상태를 가르치는 정태적 단어, 그러니까 묵혀져 있는, 딱 그 상태만 가리키는 그런 묵혀져 있는 단어가 아니라 특정한 학습 영역에 있어서는 영재성 있는 행동의 발달, 즉 발달된 상태가 아니라 발달해 가는 상태로서의 영재성과 재능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철수는 3학년 영재 학생이다 와 같은 어법처럼 누구는 영재이고 누구는 영재가 아니다 라는 이분법적인 용법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엘리트주의라는 비난을 받을 우려도 있으므로 특수교육 프로그램의 위상 자체를 위협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영재이냐 비영재이냐 구분하여 부를 것이 아니라 철수는 초등학교 3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어른 수준의 독서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여성 과학자의 자서전을 탐독하는 성향이 매우 강하다라는 표현이 적절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멋있는 말이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런 어떤 영재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과연 이 영재라는 정의가 어떠한 의미로서의 특수교육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아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제가 제시한 이 말이요. 그래서 이런 시각에서 영재교육 운영 방식을 예로 들자면 첫 번째는 철수는 담임교사의 안내를 받아 3학년 학생들보다 몇 단계 높은 수준의 도서들을 읽을 수 있도록 허용이 된답니다. 두 번째는 철수는 일찍 하교하는 날을 이용하여 한 달에 몇 번씩은 오후에 지역사회의 저널리스트에게 가서 사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며 세 번째는 철수가 강점을 지니는 분야에 대해서 교육과정 압축을 실시하고 그것으로 생긴 시간을 이용해서 지역사회의 여성과학자나 인근 대학의 여성과학자 교수들에게 설문이나 면접을 실시할 수도 있는 기회를 갖도록 배려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렌줄리의 학교 단위 심화학습 모형에서 진행되는 학습의 기본 흐름입니다. 결국 SEM 모형에서는 영재성이 있는 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의 설치, 운영도 의미가 있겠지만 오히려 단위학교 내에서 학생의 영재성 혹은 재능 분야별로 심화 풍요 학습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더욱 강조됩니다. 한마디로 일반 정상 학교 단위에서의 차별적 교육과정을 통해 심화학습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영재 교육과정의 기본 모형이 된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렌줄리의 심화학습은 세 가지 유형 혹은 세 가지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일반 탐색 활동을 위한 심화학습입니다. 일반적으로 정규 과정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새롭고 흥미로운 주제나 지식 영역들에 학생이 접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일반적 탐구 탐색 경험들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집단 훈련 활동을 통한 심화학습입니다. 상위 수준의 사고과정, 연구, 개인적, 사회적 발달과 관련된 과정을 개발하도록 설계된 방법과 도구와 그리고 수업 기법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개인 혹은 소집단별 현실 문제 탐구 활동의 단계입니다. 학생들이 획득할 수 있는 심화 수준의 최상위 단계로서 학생 개인이나 소집단의 흥미에 기초를 두고 학생들로 하여금 실행 전문가로서의 역할과 기술을 가질 걸 요구하며 과학적 연구를 위해 과학적 방법을 사용해야 하고 타인의 의견을 경청할 수 있는 감각 능력이 뛰어나 기존 연구 성과들과의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도록 격려되며 신뢰로운 학생 성취도 평가를 위해서 다면적이고 총체적인 수행 평가를 실시한다는 5가지 측면에서 다른 단계의 심화 유형과는 구별이 됩니다. 즉, 학생들이 지식의 단순 소비자가 아닌 지식의 생산자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라는 것입니다. 이 렌줄리에 의하면 세 단계의 탐구란 학생들로 하여금 상당한 양의 동기 유발과 감정적인 투자, 그러니까 과제 집착력을 이제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위지에 혹은 그동안 인식하지 못했던 해결책을 강구하거나 다양한 학문 영역에서 새로운 산출물이나 아이디어를 창출하도록 돕는 활동들을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온연구소의 옆집 언니 코칭 살롱 한마디는 영재교육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영재교육이라는 것은 특수교육에 포함되어 있는 교육의 한 형태이거든요. 그렇다라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배워야 할 개념들을 배우고 나서 맨 처음에 0 정도의 수준의 자기의 학습을 어느 정도 위로 끌어올릴 수 있느냐에 대한 교육적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영재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영재교육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이가 맨 처음에 0이었는데 똑같은 내용을 학습을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이 내용을 스스로 끌어올릴 수 있느냐에 대한 역량을 키워주는 교육, 그게 바로 영재교육입니다. 그런데 왜 영재라는 단어를 쓰느냐? 사실은 모든 학생들이 어떠한 전체 분야를 다 잘할 수 있는 학생을 찾기란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모든 어떤 학습을 다 잘하는 학생이라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각각의 분야에서 그런 분야의 어떤 정보나 지식들을 조금 더 빨리 캐치해내고 조금 더 정보의 지식을 잘 활용하는 그런 스스로의 잠재력이 그쪽 분야에 있는 친구들을 기본적으로 그런 친구들은 예를 들어서 과학이라는 분야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친구는 0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 친구도 0에서부터 시작은 하죠. 근데 이 친구는 1, 2, 3까지만 하고 지겹고 재미없고 안 하려고 하는데 이 친구는 1, 2, 3 하더니 10으로 건너뛰고 10에서 또 조금 기회를 줬더니 20으로 건너뛰는, 그러니까 그 분야에서 자기만의 어떤 흥미와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자기가 잠재된 능력을 쭉 끌어당겨서 그 능력을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깊이 어느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그 어떤 한 친구의 역량을 키워주는 교육, 그게 바로 영재교육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영재 교육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그 친구에 대해서 시험으로 판단을 하고 나서 이 친구는 좀 약간 IQ가 좀 높은 친구다라는 판별이 되면 이 친구를 그냥 영재교육에 투입을 시켜가지고 굉장히 많은 선행학습과 속진학습 그리고 심화학습을 막 시키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것은 영재교육의 굉장히 단편적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속진이나 심화학습을 시킨다고 해서 무조건 다 영재교육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친구의 잠재적인 능력을 봤을 때 그 능력을 보다 가속화시켜줄 수 있는 교육과정을 제시하는 그 하나의 틀, 그게 바로 영재교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도 이제 영재교육이라 함은 사실은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어떤 우리나라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인재로 가기 위한 발판이거든요. 그렇다라는 얘기는 뭐 100명 중에서 3명만을 이렇게 카테고리에 두고 이 친구를 위해서 이 교육도 기회 제공하고 저 교육도 교육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위 학교 현장에서 봤을 때 이 친구 언어, 시적인 어떤 감각이 좀 더 탁월한 부분이 있네 라고 판별이 되면 그 친구를 위해서 시인도 만나게 해주고 그리고 시집도 다양하게 읽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주고 이렇게 교육의 환경 자체가 친구들 한 명 한 명의 잠재적인 어떤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런 인프라가 구성이 되는 그런 어떤 환경이라면 어느 환경이든지 영재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재교육과정에 대한 옆집 언니의 코칭 살롱 어떠셨나요? 사실 저도 영재교육이라는 어떤 분야의 아이들을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마다 서로의 어떤 관심사가 다른데 그 관심사를 똑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다 보니 그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IQ나 지적인 능력이 뭐 130 이상이든 뭐 120 이상이든 이런 식으로 어떤 범주가 필요했어요. 한계가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진정한 연재 교육은 그런 어떤 틀 안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자유분방의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들마다 잠재적인 어떤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것이 바로 영재 교육이라는 점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옆집 언니 코칭 살롱은 여기서 마치고 우리 다음에 온라인 학습 가이드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